HS 코드로 좀 이야기를 좀 전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기준에서, 관세사 기준에서 한번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간략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S 코드는 이제 물품을 정의하는 숫자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물건을 어떤 낱말이나 명칭으로 이제 할 수는 없는 게 각의 언어가 다르죠. 이제 국가별로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은 이러한 HS 코드, 어떤 물건은 이러한 코드,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제 정의를 해놓은 코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총 이제 각 국가마다 쓰는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6자리까지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동물이면 뭐 0101로 시작해서 뭐 뒤에 뭐뭐뭐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 HS 코드를 다 같이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쓰는 게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건에 대한 정의를 할 때 6자리까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뭐 바이어든 셀러랑 이제 같이 대화를 하실 때 6자리까지 일단은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시고 실제 수입하시거나 수출하실 때는 국내에 있는 관세율표에 따라서 뒤에를 또 정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수출할 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수입하실 그 상대방 구매자가 사실 그 HS 코드 뒷자리까지 고려해가지고 본인 국가에서 이제 통관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수출에서는 저는 HS 코드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수입보다는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HS 코드가 10자리까지 구성은 되어 있으나 6자리까지는 국가별로 공통적이다. 그러면 이제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 쉽다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대부분 이제 수입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 수출자가 준 HS 코드 넘버가 한국에서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6자리까지는 동일한데 뒤에 4자리 때문에 이렇게 좀 검색이나 조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수출자가 6자리 자체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혼동돼서 그런 HS 코드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수립을 못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자리 그 뒤에 것들은 우리나라 검색이 안 돼요. 6자리까지만 받아오셔서 그 뒤에 것들은 별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HS가 5년마다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옛날 관세율표를 보고 주시게 되면은 간혹가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버전이 아니라 최신 버전으로 주셔야 또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판매하는 사람이 HS 코드 넘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5년마다 개정이 됐으면 본인들 국가에서도 개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올드한 넘버로 알려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제 국가마다 시행하는 시점이 좀 다를 수 있고요. 혹은 이제 관습적으로 본인들이 쓰던 번호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디스플레이 부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세번에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이게 통합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보들을 모르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수출자가 이제 간혹 6자리로 전달하기보다는 본인들 국가에서 통용되는 8자리나 10자리로 줬을 때 한국에서 검색했을 때 아까 이제 조회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동일한 넘버링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수출자가 알려준 HS 코드 넘버로 통관을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연의 일치예요.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동일한 넘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우연의 일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규정한 HS 코드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데 물건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보고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해야 됩니다. 수입을 이제 막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6자리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세율이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6자리는 같지만 뒤에 4자리가 서로 상이할 때 이제 관세율이 달라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관심사가 사실 수입에 있어서는 원가잖아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상품 대금 자체를 디스카운트 한다던가 아니면 물류비를 좀 최적화한다던가 혹은 이제 통관의 영역에서는 이제 관세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줄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FTA 협정 세율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FTA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됐고 일반적으로 들어오실 때 구비하실 서류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간혹 이제 원산지 증명서라고 이제 주시는데 그게 이제 FTA용이 아닌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오리지널 CO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일반 CO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서류는 사실은 그냥 그 물건에 대한 원산지만 알려주는 서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FTA용 서류는 그 물건에 대한 원산지에 더해서 이게 FTA에 따라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FTA용 원산지 증명서를 꼭 구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은 아까 말씀주셨던 일반 CO 있잖아요. 일반 CO가 이제 어떤 원산지인지 정말 드러내는 그냥 단순한 서류 같은데 이것도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건가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원산지 마킹, 예를 들면 원산지 표시라든가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에 대한 개념이 있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원산지 증명서이긴 하거든요. 이제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교육하는 국가 말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CO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분쟁이 있는 국가로부터 이제 물건을 수입을 금지시킨 경우에 그걸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한국산이 맞니? 라는 걸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경험이 있던 게 뭐 이라크나 사우디 같은 데 수출을 할 때 이스라엘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산인 거를 이제 이런 서류를 증명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뭐 이건 수출의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상공회의소에서 찍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FTA CO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 CO도 그러면은 그 케이스에선 상공회의소 찍어서 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일반 CO도 만들고 FTA용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해하셨던 부분, 이게 제가 궁금한 거를 남들이 궁금하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수입할 경우에 FTA CO를 이제 수출자로부터 이제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하잖아요. 수입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CO를 발행할 때 비용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드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저조차도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출한다라고 했으면 역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 FTA CO를 발행을 요청했을 때 돈을 낼 게 아닌 것 같은데 수입을 할 때에는 수출자에게 그 FTA CO를 우리가 요청할 때에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세관은 비용이 없고 상공회의소는 이제 단연 회원이나 회원인 경우에는 비용이 안 들지만 그 외의 분들은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건 아마 상공회의소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건당 얼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역으로 이제 출자를 받으실 때 발급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간 발급이냐, 자율 발급이냐. 자율 발급은 말 그대로 수출자가 알아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어차피 물건 사오는 입장에서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 발급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쪽 나라에 있는 기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사를 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주는 에이전트를 쓴다든지 혹은 이제 뭐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금 이렇게 이런 노무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은 아무래도 비용을 요구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가 있나요? 통관하는 기준에서만 궁금한 건데요. 통관할 때는 차이는 없죠. 어차피 둘 다 원산지 증명서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출자가 그거를 발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노력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인 거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돈을 뭐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원산지 증명서 하단 보면은 이제 기관 발급, 도장 발급 찍혀 있잖아요. 그 자율 발행이든 기관 발행이든 동일하게 기관 발행 도장은 찍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기관 발급의 대표는 이제 한미, 그다음에 한EU FT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서명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지 어떤 기관의 어떤 뭐 인장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기관 발급은 반드시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거를 발급한 기관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FTA CO 서류를 많이 보긴 봤는데 서명으로 되어 있는 FTA CO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 기관이 찍혀 있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율 발급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찝찝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율 발급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서류 소정의 양식을 만들어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EU FTA나 한미 FTA는
인보이스에다가 어떤 특정한 문구를 넣고 서명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게 인보이스가 원산지 증명서 역할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별도의 서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서명이 있거나 뭐 이런 서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보이스 자체가 원산지 증명서이기 때문에. 근데 제 답변 잘 이해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FTA CO 서류에, 그러니까 아까 자율발급이면은 서명으로만 대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서명만 있는 FTA CO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발급 CO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유 FTA를 말씀드리면 한유 FTA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보이스 자체가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나는 한유 FTA 원산지 증명서를 따로 받았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원래. 한 이유는 그렇다. 네. 한미도 마찬가지로 인보이스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 문구를 넣고 거기에 뭐 수출자명이라든가 뭐 HS 코드 이런 게 들어가면 인보이스 자체가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별도 표준 양식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뭐 아시안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양식을 따로 받으시는 않으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많이들 수입하시니까 중국의 케이스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제가 받았던 FTA CO 서류에는 대부분 표준 양식이 있고 하단에 이제 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들밖에 못 봤는데 중국의 경우도 그러면은 그런 자율발급으로 FTA 실물 서류에다가 서명란으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 FTA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중 FTA는 기간 발급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율발급이라는 게 안 되겠네요, 중국은? 자율발급은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별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중국 외에 꼭 기관 발급을 받아야 되는 FTA CO는 있나요? 크게 좀 나누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선진국일수록 자율발급 비율이 높고 이제 개발도상국이거나 이제 제조업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기관 발급 비율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는 기관 발급만 되나요? 자율 발급도 되나요? 그것도 협정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이제 약속을 하면 우리도 기관 발급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이랑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세율이 있고 FTA 협정 세율이 있고 뭐 WTO 이제 세율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 개 중에서 그러면 세 개라는 선택란이 있다면은 가장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예를 들어 뭐 기본 세율은 10%인데 FTA 협정 세율은 뭐 8%고 WTO가 예를 들어 6%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반드시 우선한다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세율의 적용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질문 주셨으니까 그 세 가지로만 납축을 하면은 요 중에서는 낮은 세율을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 중에 무조건 뭐가 더 앞서야 돼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기본 세율이 예를 들어 1%인데 FTA 협정 세율이 3%예요. 그러면은 FTA 안 쓰고 저는 기본 세율 쓰면 되는 겁니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WTO 협정 관세가 0%인데 기본 세율 8%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 세율 적용할 필요 없듯이 이런 식으로 낮은 세율을 그냥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세 개 중에서는. 근데 FTA CO는 많이 봤지만 WTO와 관련된 서류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설명을 드리자면 FTA는 너랑 나랑 아니면 우리끼리 서로 간의 약속인 거거든요. 근데 WTO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WTO에 가입된 나라들은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이제 FTA는 배타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 말고는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TO는 이거랑 다르게 그냥 요거에 대해서는 WTO 가입 국가들은 그냥 이 세율 써 먼저 이렇게 제도를 이제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IT기 같은 경우라든지 일부 이제 제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0%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WTO 가입국들은 0%로 하자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만약에 WTO로 내가 적용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비해야 될 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 세율이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거네요? 증빙을 안 해도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화주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기본 세율도 있긴 하겠지만 WTO 협정에서 거의 기본 세율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해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이외에도 뭔가 있다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어렴풋이 해주신 것 같은데 기본 세율 WTO, FTA 이외에 또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있나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국가 간의 이제 보호 때문에 산업 보호 때문에 뭐 덤핑 방지 과정이 있어요. 이런 세율들은
다른 세율보다 이제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철강 뭐 산업재 이런 것들 좀 있고 또 예전에 그 요소수 대란 때 네. 요소수 대란 같은 경우 국가의 어떤 경제 안정을 위해서 네. 일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줬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세율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세율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나는데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 그 우선순위도 다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우선순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HS 코드 기반으로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